모습이 달라져요. 를 다른 형태로 나타낸 거야. 군집의 천이라는 뜻은. 오케이? 근데 이제 동물 군집은 예를 들어서 군집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이 군집이잖아. 근데 동물은 뭐 기린 개체군 또는 뭐 기린이 이제 뭐 기린을 먹고 사는 뭐 사자 개체군, 뭐 기린만 먹지도 않겠지만 뭐 여러 개체군들이 있을 때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군집들은 당연히 이동 반경도 달라질 거고, 그죠? 막 이제 달라진 모습이 다이나믹할 거야. 개체군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아.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일목요연하고 일반화시켜서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식물들로 우거져 있는 상태의 그런 식물이 여러 생물종이 존재하는 형태의 개체군 내에서는 어떠한 전형적인 형태들로 모습이 달라지는지가 연구를 해봤더니 시간이 굉장히 시간의 순서 흐름에 따라서 그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그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일반화된 형태들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군집의 천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식물 군상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식물 군상에서.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군집 천이. 자, 거기 보시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265쪽에 1번, 2번, 3번에서 나오잖아요. 자, 생물 군집의 구성과 구조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바뀌는 과정을 우린 천이라고 하더라. 그죠? 자, 천이는 크게 1차 천이랑 2차 천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집의 천이에서 얘기되는 그런 천이는 식물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식물 군상에서의 천이들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1차 천이랑 2차 천이 두 종류의 천이가 있는데, 자, 2차 천이는 어떠한 형태의 제대로 된 뭔가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식물 군상의 생태계에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난 이후, 자연재해가 생긴 이후에 그 자연재해에서부터 마지막 최대한 달라져 갈 수 있는 모습까지 이동해간 형태를 그린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천이는 자, 산불이나 산사태 이후의 순간에서부터 최대한 어떠한 모습까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지까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되죠? 그 다음 1차 천이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에서부터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나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준 형태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천이는 자, 다시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습성천이랑 건성천이, 습성천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단어만 친숙해지면 그닥 4단원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오케이?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남들 하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1차 천이는 다시 건성천이와 습성천을 나누자. 그럼 건성천이는 무엇을 건성천이라고 하냐면 습원이 메꿔지면서 숲이 생긴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습성천이는 습원이 메꿔지면서 아주 큰 숲들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우리가 뭐 뒷산, 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뒤에 뒷산이 있다거나 어디 뭐 이렇게 뭐 자연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대에 있기 때문에 야생의 형태가 아닌 라이브한 형태가 아닌 인공으로 만든 조경이잖아. 그지? 근데 인공으로 만든 조경이 아니라 내 집 뒤에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었을 때 얘네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음엔 어떤 모습, 그 다음 또 지나가니까 특징적으로 좀 달라진 또 어떤 모습, 그 다음 한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특징적으로 또 어떤 모습, 또 몇십 년 지나가니까 특징적으로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이게 공통적인 시간의 순서 흐름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해놓은 것 뿐이야. 그게 천이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오케이? 그리고 이 1차 천이나 2차 천이 군집의 천이라는 단어에서 극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극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걸 극상이라고 하냐면 과학자들이 여러 번 이렇게 생태계를 열심히 관찰해봤더니 최대한 그 다음에 달라질 모습이 없는 식물 군집인 거야. 이게 마지막 단계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스펙까지 끝까지를 가봤었을 때 더 이상 달라질 모습이 없는 그 상태까지 간 거. 오케이? 그게 최종적인 모습까지 간 게 이게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네, 천이의 마지막 단계. 더 이상 달라질 모습이 없는 단계를 극상에 이르렀다. 극상 단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단어에 친숙해지도록 해. 오케이? 그래서 자 모습들이 점점 달라져가는 스텝 바이 스텝들을 나열해놓은 것들이 다 천이의 진행 상황이야. 근데 그런 천이의 진행 상황이 1차 천이 그리고 2차 천이 두 종류가 있고 1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기준적으로 1차와 2차 천이의 차이는 뭐냐면 산불과 산사태 이유니까 얘네들은 뭐는 있었냐면 자 산불이 났다라고 해봐. 숲에 산불이 났다라고 해봐. 자 숲에 산불이 났어. 숲에 산사태가 났어. 그러면 산불과 산사태에 의해서 크게 높이가 높게 우거진 고목들 또는 관목들. 관목은 자 이런 단어에 또 익숙해져봐. 교목, 관목 이런 두 개 단어들 얘기하는데 얘는 식물 키에 최대한 자랄 수 있는 높이에 따라서 키가 한 20m 이상으로 높게 자라는 굉장히 키 큰 나무들 있죠. 그런 건 교목이라고 표현해. 교목. 자, 20m 이상 키가 높게 자라는 식물들. 높게. 교목이라고 표현해. 교목. 근데 관목은 뭐냐면 얘가 한 10m 이내야. 이내고 덤불처럼 혹시 장미 덤불 또는 그 가시나무 덤불 또는 개나리 알지? 그치? 개나리는 막 우거져 있잖아. 울타리처럼. 그런 식으로 키가 높지는 않는데 이렇게 덤불과 같이 서로 얽혀져서 자랄 수 있는 형태들을 관목림 또는 관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면 돼. 자, 그러면 이런 형태들로 자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2차 천이는 이미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었어.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 산사태랑 산불이 난 거야. 그러면 키 큰 나무들은 다 탔겠지. 그치? 산 때문에, 산사태랑 산불 때문에 다 타거나 기능을 잃거나 꺾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바닥에 해당하는 토양들. 걔네도 다 탔나? 겉은 탔어. 오케이? 겉은 탔지만 걔네들이 타면서 나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토양, 그러니까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토양까지도 사라진 건 아니야. 위에 나무들이 키 크게 자라났던 관목이랄지 교목들은 재가 되어서 다 타버리고 걔네들은 기능을 손실했겠지만 뿌리 속 깊이 박혀져 있는 상태로 이제 뭐 그 단연생 풀들 잡초들 있죠. 잡초들의 씨 자체만 타지 않았다면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 자생돼서 태어날 수 있어. 토양 자체는 있으니까. 토양은 기능,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은 이미 존재한 상태니까. 뭐는 2차 천이 때는 그죠? 흙은 있었으니까. 흙 자체가 다 타버린 건 아니잖아. 왜냐면 흙이 깊을 거잖아.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 숲의 상태에서 산불이 난 거니까. 그치? 근데 1차 천이는 처음에 그런 토양조차, 그러니까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흙, 그걸 토양이라고 해. 오케이? 여러분이 식물을 스스로 키워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이제 주변에 엄마가 식물을 키운다거나 식물을 키우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 돼? 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토양이나 그런 그러니까 진흙 같은 거에서 식물이 잘 자라진 않잖아. 그치? 그냥 너무 얘는 공기도 잘 안 통해. 뻘이잖아, 뻘. 그치?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어느 정도 공기도 적당히 통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물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빠졌다가 물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1차 천에는 그런 토양조차 없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토양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거야. 1차 천에는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1차 천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 1차 천이랑 2차 천이 중에 얘는 거의 중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1차 천이는 아예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그 단계 처음부터 그 스타트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다 1차 천이의 시작, 2차 천이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길이가 길겠지. 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건성천이는 1차 천이 중에 건성천이는 일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황무지 또는 용암돼지. 자, 황무지나 용암돼지가 있었어. 용암돼지는 뭐야? 용암이 분출하고, 그죠? 그리고 용암이 분출한 상태에서의 뭐야? 그냥 큰 안반이야, 안반. 이 큰 안반이 어느 정도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흙 자체가 아니야.
이런 안반이 깨지고 쪼개지고 쪼개져서 틈이 생기고 그 틈에 이끼나 또는 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뭔가, 물이 없더라도 비가 안 오더라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또 계속 기틀을 마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용암대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황무지나 용암대지. 그게 건성천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반암이 이 기반암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뽀개졌겠지. 풍화 침식에 의해서.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약간 왜 뭐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노출됐다거나 그지? 바람에 노출됐다거나 공기에 노출됐다거나 할 때 약간 뭐 이렇게 누가 힘을 와지근 해가지고 부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침식작용을 겪었을 거고 조금 컸던 기반 암석이 쪼개졌어. 그러다가 누가 지으류라고 하는 의류가 아니야. 지으류라고 하는 선대식물인 이끼보다 다른 개체야. 이끼는 완전 식물이고요. 이끼는 완전 식물이고 이끼보다 그 이전 단계에 해조류와 같은 조류와 곰팡이와 같은 균류의 공생체야. 그게 누구냐면 지으류야. 지으류. 그리고 많이들 이 오단어에서 언급되는 게 지으류는 특히 공기가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생물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이 고1 때 통합과학 하시면서 공업방학, 자연선택설, 맨체스터 지방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 있었을 때 하얀색 지위류가 식물의 큰 고목에 끼어 있었어. 하얗게.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포식자로부터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은 나방이 특정 나방 종이 있었는데 이 나방에 검은색 나방이냐 흰색 색깔의 나방이냐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나방의 개체수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뭐가 많으면 흰색 나방 개체수가 많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검정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네? 흰색보다? 이걸 자연선택으로 설명했었어. 왜?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가 오염돼서 SO2와 같은 이산화황 때문에 대기가 오염돼서 이 지유류가 다 시커멓게 타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유류에 붙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나방들이 검정색이 훨씬 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을 거잖아. 산업혁명 이후에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그 지유류가 이 지유류야. 어떠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 형태들이 제일 먼저 이 풍화 침식대에서 약간씩 쪼개졌던 어디에? 안반에 거기 약간 끼게 되고 그 지유류 덕분에 물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막 강수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거기 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선택식물이 지유류 있고 선택식물이 좀 자리 잡게 된 거지. 선택식물은 이끼야. 이끼. 이 소리이끼, 우산이끼 같은 이끼들 바위나 습기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미끄덩하는 걔네들이 이끼들. 선택식물과 이 지유류는 달라요. 네? 그래서 선택식물들이 끼게 돼서 이끼들 끼게 됐고 그래서 조금씩 더 얘네들을 더 풍화 침식을 시켰겠지. 기본에 있었던 얘네들을. 그러면 그럴수록 얘는 훨씬 더 물을 더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됐을 거고 그래서 더 뽀개져서 오케이? 얘가 점점 토양화가 되는 거야. 흙처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누가 이제 훨씬 더 작아졌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양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자, 이 지유류 있고 선티식물 끼고 있고 거기 이제 1년생이나 다년생 풀들의 씨들이 뿌려졌겠지. 바람이나 이런 곳에 날려서. 듣고 있어요? 지우씨? 그래서 1년생 잡초들이 잘 자라게 돼. 또는 다년생 잡초들이. 그죠? 강아지 풀. 그죠? 또는 잡초. 그죠? 이런 형태들. 잡채라고 잘 말했죠. 잡채가 생각났는데 마지막에 다행히 잡초요. 잡채가 아니라. 그래서 다년생에 얘네들이 자라게 되는 형태의 초원지가 형성이 돼요. 그죠? 공토와 같은 초원지. 초원. 자, 이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론을 정립해서 설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다음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갔어요. 됐나요?
오케이? 오랜 시간 벌써 이 시간 순서대로 갔고요. 그 다음 초원지가 형성된 다음에 누가 자리 잡게 됩니까? 관목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관목잎. 자, 그래서 초원 다음에 개나리랄지 조금조그만한 얘네들이 이제 조각조각 잘라졌겠죠. 그래서 뭐 새들이랄지 등등등이 여기를 이제 꽂혀서 갖고 왔을 거고. 그 식물은 줄기 일부나 오케이? 그것들이 자리 잡게 됐을 때 토양만 있으면 거기서 영양 생식을 해요. 너네 감자 재배하게끔 할 때 감자 씨 안 뿌려요. 감자 싹이 있는 부분을 잘라다가 네? 또는 옥수수 있죠? 그것들을 잘라다가 그걸 뿌려주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개체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줄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초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지? 뭐 새들이 뭐 찝어온다거나 해서 걔네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장미나 또는 뭐 개나리와 같은 덤불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관목잎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된가요? 오케이, 관목잎이. 된가요? 오케이? 그래서 관목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목잎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죠? 급했구나. 안 켜졌었나? 네. 음미! 자, 이렇게 관목잎들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누가 솔방울 같은 아이들이 와요. 그죠? 솔방울 같은 아이들이 오고, 솔방울이 딱 자라나서 누가 자라나요? 양수립이 자라나요. 물론 자 내가 쓰기는 양수림으로 쓸 거야. 그러면 양수림만 있다는 건 아니야. 관목잎도 있어. 얘보다 키가 낮은 관목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야. 그지? 솔방울이 와. 소나무의 솔방울. 그죠? 소나무가 대표적인 양수림이야. 선생님 양수림이라는 게 정확히 뭔데요? 얘는 빛의 세기가 세야 생육을 잘하는 생물, 잘하는 식물을 양수림이라고 해요. 빛의 세기가 세야 생물이 잘 자라는 아이. 빛의 세기가 셀 때 잘 자라는 식물을 양수림이라고 해. 오케이? 자, 양수림이 잘 자라고 있었어. 왜? 자기의 빛만 막 계속 받을 거니까. 근데 양수림만 오겠니? 거기 이제 막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숲이 형성된 거잖아. 대체적인 숲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왔던 어떤 것들이 또 자라서, 거기서 또 식물의 가지나 이런 것들이 또 자라가지고, 뭐가? 양수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토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 토양, 물을 보유하고 있는 토양, 이렇게 있고, 양수림 있는데, 거기서 누구? 약간 입이 좀 넓은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 같이 자라. 이건 음수야. 음수와 양수림이 혼합된 형태의 혼합잎 상태가 자리를 잡게 돼. 혼합잎은 양수와 음수림이 같이 우거진 상태야. 자, 음수림은 왜 음수림이라고 하냐면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생육을 잘하는 생물 군집을 말해. 대표적인 전나무가 있어. 전나무 또는 서나무. 여러분 들어봐. 여기는 단어에 얼마나 많이 들어봤냐 이거야. 서나무. 궁금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찾아봐. 네이버에 서나무 또는 전나무, 떡갈나무 이런 아이들이 있어. 음수림의 정의는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생육을 잘하는 식물들을 말해.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 군집을 말해. 그게 혼합잎이야. 자, 그러면 봐봐. 양수와 음수림이 같이 섞어져 있었는데 빛은 계속 공급받았을 거야. 그지? 아래에 낮은 키에서 이 음수림의 형태들이 계속 빛을 받아서 약한 빛이더라도 잘 자라났겠지. 근데 이 음수림은 잎면적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높게 자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역전을 하게 돼. 양수림은 빛의 세가 세야지만 잘 자라는데, 그지? 자, 근데 음수림은 빛의 세가 약하더라도 잘 자라다 보니까 키가 높게 자라요. 특히 전나무는 굉장히 키가 높게 자라는 일종의 교목이야, 교목. 전나무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높게 자랐고, 그 높게 자란 잎들이 넓은 음수림이 누구에게? 아래 존재하는 양수림한테는 차광막을 주는 거죠. 빛이 조금 전달이 못 되겠죠. 양수림은 오히려 빛이 세야지만 잘 자라는 식물인데, 이 음수림 덕분에, 음수림 때문에 못 자라는 환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지 못하고 비틀비틀 생육이 나빠지게 되고, 여기서는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 음수림 형태로만 존재해. 양수림은 안 존재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야. 이게 맨 마지막 단계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는 공통된 형태들은 없더라라고 하여서 이게 1차 천이든 2차 천이든 공통의 맨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거라고. 음수림으로만 우거진 숲이. 그래서 음수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숲들이 이 숲이 자라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자라났다라고 하여서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돼요? 왜 음수림으로만 우거진다고? 처음에 양수가 있었고 양수 음수의 혼합 단계가 있었는데 왜 음수림으로 끝난다라고요? 양수는 비트세가 세야지만 잘 자라니까. 네? 못 자라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돼요? 이게 1차 천이야. 그 중에서 무슨 천이? 건성천.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형태에서 얘가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서부터 시작되는 형태.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황무지의 첫 시작을 누가? 이 지유류 덕분에 생기게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유류를 뭐라고 하냐면 이 건성천이에 또는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표현합니다. 습성천이는 이와 비슷한 속도예요. 이와 비슷한 흐름인데 수번이 메꿔지면서 생기는 거야. 여러분 책에 보시면 빈 영향호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을 이 빈 영양 호수 자체가 메워지면서 그지? 강수량이 없고 건조하면서 증발은 많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부식질들이 미끌어 내려와서 그지? 조금씩 메꿔지면서 수분이 된 거야. 당연히 이 빈 영양호에는 수생식물들은 있었을 거야. 그 수생식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얘가 토양화가 돼간 거야. 물이 너무 많아도 생물은 못 자라잖아. 그치? 근데 그 물이 너무 많았던 환경에서 물이 건조기후 때문에 다 증발되고, 그치? 적당히 어느 정도 증발되면서 동시에 부식질들이랄지 토양들이 밀려 내려와서 습지였던 게, 그러니까 그냥 호수였던 게 습지가 되고, 이 습지가 점점 더 말라가면서 토양이 제대로 된서부터 똑같은 단계로 가는 거야. 초원에서부터 간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 양수음수 혼합림, 그리고 맨 마지막 음수림 단계까지.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수분이 메꿔지면서 형성되는 게 습성천이고, 그럼 습성천이에서의 개척자는 누구겠어? 습성천이에서의 개척자는 그것도 간혹 나와. 누가? 수생식물이야. 수생식물. 이때는 지유류가 아니야. 오케이? 습성천이에서 개척자는 수생식물이야. 되겠어요? 수생식물이 원래 있었던 환경에서 걔가 이제 습지가 메워지면서 토양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1차 천이 안에 있는 건성과 습성천의 차이점을 알려드렸고, 이제 흘러가는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극상에 이르는 단계까지. 그죠? 그 다음 2차 천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천이의 가정 단계에서 숲이 있었는데 산불이 났어. 산사태가 났어. 그래서 키 큰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 다 타버렸어. 오케이? 키 큰 나무들은 다 타버렸어. 교목들이랄지 감목들은. 근데 타버렸지만 토양은 있잖아. 기능을 할 수 있는 토양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 그게 시간이 차차 흘러서 토양에 숨겨져 있었던 씨들이 다시 싹이 트고 잡초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차 천이는 산불이 난 이후에 어떻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서 산불이 나버렸어. 그래? 그럼 여기가 다 타서 불이 났어. 다 타서 여기는 불이 났다고.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여기 큰 나무들은 사라졌지만 그지? 뭐는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잡초들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잡초들이 단연생 풀들이 자라게 되고 초원이 형성되게 되고 초원 지금 산사태 이후야. 산불 이후야. 2차 천이 얘기하는 거야. 산불 이후. 그지? 산불 이후에 원래 처음에 양수림들만 우거져 있는 숲에서 산불 이후에 다 교목들이 감목들이 타버리고 뭐는 있었기 때문에 초원은 있었기 때문에 초원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하여서 또다시 관목림, 양수림, 양수음수의 혼합림, 맨 마지막 음수림 단계까지 가는 그런 진행이 되는 산불 이후부터의 시작을 2차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진행의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리고 2차 천이의 개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초원이라고 얘기하면 돼. 산불 이후에 토양을 보유하고 있었던 잡초들이 탄생되면서부터 다시 재시작을 시켜줬으니까. 돼요? 그래서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누굽니까? 초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꽤 쉬워요. 그래서 지금 방향구법 보는 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용해서 우정정을 찾는 것 방법 하나 남았고요. 군집의 종류도형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수평적 분포랑 수직적 분포까지 설명을 했었을 거라.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아마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그래프 분석,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형태거든요. 그거랑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질소 순환, 탄소 순환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빠르게 개념을 설명을 하면 생물 다양성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컨디션만 괜찮으시면. 그래서 숙제는 방영국 법을 제외한 방영국 법과 관련된 문제를 빼시고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셔야 되니까 고2들 방영국법에서 걸릴 문제를 빼고 나머지 237쪽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를 완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영국법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